여러분, 주말 사이에 코인판에서 역대급 사건이 터진 거 아시죠? 이더리움이 순식간에 약 495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청산 사태였는데요. 단 한 번에 160만 명이 넘는 트레이더 포지션이 박살났거든요. 다들 이제 불장 끝인가 하면서 패닉에 빠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미친 폭락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하락의 진짜 이유가 뭔지 파헤치고, 더 중요하게 지금 이더리움을 약 3,440만 원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호재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확신이 생길 겁니다. 먼저 이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보면 핵심은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킹 같은 코인 내부 이슈도 아니었고요. 순수하게 지정학적 공포에서 시작됐거든요. 지난 10월 10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로 패닉에 빠졌죠.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이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비트코인은 8에서 12% 정도 하락했는데 이더리움은 무려 16% 넘게 폭락했어요. 거의 2배 더 떨어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딱 한 단어, 레버리지 때문이었습니다. 크립토컨트 분석을 보면요, 폭락 직전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이 0.57이었어요. 비트코인은 0.269였고요. 이더리움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트레이더보다 2배 이상 빚을 내서 매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에 충격이 오자마자 이 과도한 레버리지가 터지면서 눈덩이처럼 청산의 폭발을 일으킨 거죠. 단 하루 만에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7,600억이 증발했습니다. 매크로 쇼크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폭발은 이더리움의 극심한 레버리지가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그 폭락에서 다시 550만 원 위로 빠르게 회복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빚이 청산되는 그 순간 움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 빅 도그들이었어요. 폭락 당시 온체인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 기관 수요를 보여주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관들은 팔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닥 매수에 나섰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사례를 보시죠. 이더리움 대규모 보유자인 비트마인 같은 곳들은 하락장에서 무려 약 6,605억 원에 추가 매집했어요. 평균 매수 단가가 약 513만 원,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이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력이 시장의 공포 매물을 전부 흡수하면서 가격을 다시 안정화시킨 결정적인 힘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시장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진짜 큰 손들은 이게 기회다라고 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더리움을 다음 레벨로 밀어올릴 초대형 재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더리움 상승을 이끌 첫 번째 총매제는 바로 현물 ETF입니다. 10월 첫 2주 만에 약 8,555억이 순유입됐습니다. 9월 한 달치 유입액의 2배가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블랙록의 상품이 이 300억 달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주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두 번째 총매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 ETF입니다. 10월 6일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상장 ETF 중 최초로 스테이킹 허용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최종 승인이 나면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미친 호재냐면요. 지금 기관들은 ETF와 선물 계약을 이용한 안전한 차익 거래로 이미 연 7%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기에 스테이킹 이자 약 3%가 추가로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더리움 ETF가 가격 상승 외에도 레버리지 없이 연 10%의 달러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주는 수익 창출 자산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규제된 ETF 안에서 이런 수익이 가능해진다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건 성배 그 자체예요. 지금 블랙록, 피델리티 등 빅 플레이어들이 모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 신청한 상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총매제는 바로 구조적 공급 쇼크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이더리움을 매집해서 대차대조표에 올리는 것을 아예 사업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현재 기업들과 ETF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총 1240만 ETH가 넘어요. 전체 공급량의 10% 이상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체 이더리움의 29% 이상이 스테이킹에 묶여 있습니다. 결과는요, 지금 거래소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 공급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새로운 ETF로 기관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할 것 같은데 정작 시장에 팔 이더리움 물량은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뭘 말해주는지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가격은 위로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탑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5년 말 목표가를 약 1,032만원 이상, 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3,440만원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네크도 2030년 목표가로 3,027만원을 제시했고요. 새로운 신고가는 언제쯤인가의 문제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긍정만 할 순 없죠. 우리는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매크로 리스크입니다. 11월 10일에 미중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협상 실패 시 또다시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SEC 규제입니다. 스테이킹 ETF 승인에 대한 SEC 결정 데드라인이 10월 23일입니다.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온체인 매도 압력인데요. 현재 출금 대기열에 약 100억 달러가 넘는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매도로 가진 않겠지만 일부 물량만 나와도 하방 압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이번 폭락은 과도한 빚을 털어낸 건강한 조정이었고 기관들이 바닥에서 매집했습니다. 현물 ETF, 스테이킹 ETF, 그리고 구조적 공급 쇼크라는 3대 초대형 호재가 이제 막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데이터를 보고도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이 시장 재편을 포착해 내실 건가요? 지금까지 보셨다면 바로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알트코인 차트를 들여다보며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 그때 살걸 하는 아쉬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렸던 순간들. 성공적인 투자는 단순한 감이 아닌 땅의 흐름을 읽는 정확한 눈에서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기회를 포착하는 속도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시장의 흐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이 우수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된 코인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설문과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폼이 나오는데요.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금전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특히나 전화번호를 양식대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초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